인종차별이죠. 손 놓고 있는 거죠. 중국에 있는 부자가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다. 집을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한 200억짜리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엔 강남 북부인, 일본은 와다나베 부인, 중국인 죽부인들이 있는데 이 죽부인들이 전 세계를 돕니다. 그 어느 지역을 매집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좌시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또 경험을 했죠. 중국에 있는 부자가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다. 집을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아 이게 웬 떡인가. 수수료가 크잖아요. 뭐 한 200억짜리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나는 200억짜리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이 기회에 구경이라도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알아보니까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더라고요. 이게 쉽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고급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냥 원밸리 같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중국인들은 이제 큰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주택이라고 한다면 일단 제가 트리마제 우리 성수에 있는 갤러리아 폴에 뭐 아크로 있잖아요. 아크로는 아예 집을 안 보여주고요. 됐고 안 보여준대요. 그냥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아예 안 보여줍니다. 보여주기 싫어. 갤러리아 폴에도 안 보여준 것 같고요. 트리마제는 보여주는데 통장을 열어봐라 합니다. 실제 돈이 있는지. 네. 너무 많아가지고 호수가 너무 많고 실제로 중국인들 중에 계약을 하고 장문까지 안 가고 계약이 깨지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믿어. 통장에 돈 있는 사람만 보여줄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정이 험난한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그냥 몇 억짜리 정도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중국인들도 쉽게 가지고 오는데 고급 주택을 사는 거액의 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니까 중국 정부도 단속을 한대요. 그러니까 고액 돈을 유출하는 거는 자본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계약금을 내고 잔금 때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단속에 걸리면 이제 계약이 무산되는 거죠. 계약 해제가 되고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래서 통장을 까봐라는 겁니다. 못 믿겠다. 너 진짜 돈 있는 거 맞아? 너 잔금 못할 수도 있잖아라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빈번하게 돈을 쉽게 가져와서 사는 구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 주택 시장을 교란할 정도로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총량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비중이 0.52%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60, 70%가 중국인이고요. 토지로 따지면 0.2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장을 교란할 정도냐라고 봤을 때 사실 시장 교란이라기보다는 이게 수급 관리에 실패한 저는 국가 책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제 1번 투자지가 어딜까요? 한국일까요? 캐나다일까요? 캐나다죠. 전쟁 위험이 없으니까. 네. 그 중국은 공산국가다 보니까 언제 정권이 막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부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캐나다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엔 강남 북부인, 일본은 와다나베 부인, 중국인 죽부인들이 있는데 이 죽부인들이 전 세계를 돕니다. 도는데 캐나다, 토론토 딱 꼽힌 거예요. 그러면 그 카르텔을 이용해가지고 공격 앞으로 한 거죠. 매점 매석이라고 하죠. 실제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심각한 게 한 2, 3년 지나서 캐나다 정부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집값이 3.6배 떴거든요. 1, 2년 사이에. 근데 중국 이분들이 그걸 알거든요. 매점 매석해서 집 싹 매집한 다음에 내놓는 가격을 높이면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들, 시민들이 살 수 있는 부담 가능한 가격이 다 계산해 보겠죠. 네.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끌려오죠. 그게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집 못 사게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까지였는데 이거 2년 연장했습니다. 왜? 또 풀어주면 또 달라질까봐. 네. 그래서 2027년까지 외국인은 아예 특히 중국인은 100% 금지입니다. 실제로 중국인이 대출 제한이 없으니까 여기 자금이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어느 지역을 매집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 올리고 실제로 어느 동네라고 제가 얘기하기 좀 죄송한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좌시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매점 매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땡땡 동이 있어요. 네. 그 동네에 이제 중국인들이 좀 많이 거주를 해요.
그러면 요 옆 동네가 있잖아요, 한국인들. 그럼 거기를 이제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매매 물건이 만약 20개 있다 그럴게요. 그 동네에 20개를 다 사요. 다 사고 그러면 매물이 이제 없죠. 없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뭐 자녀 대학 외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동네에서 나오고 싶잖아요. 네. 그럼 수요가 생기잖아요. 돈이 모이고. 네. 그 수요에 살 집이 없잖아요. 그때 가격을 올려서 딱 하나 내놔요. 팔려 안 팔려요. 팔리겠네요. 그 와중에 정부가 금융 풀어줬잖아요. 그때 막 내놓으면 잘 팔리겠죠. 네. 그런 사례가 실제로 땡땡동에 지금 벌어졌어요. 이미 벌어졌고. 서울 지역인가요? 서울이죠. 수도권은 또 타겟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 산단이나 이렇게 제조업이 많은 데 있잖아요. 네. 되는데 왜 안 했냐? 네. 왜 그랬을까요, 기자님?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짧은 생각이지만, 가만히 있어.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사주면 집값이 오르네. 내 집값도 오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친일파 매국노처럼. 이런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소통할 수도 있겠죠. 돈 많은 중국 뭐 있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숙청 나갈 것 같아. 그럼 빨리 돈을 옮겨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 그럼 연결이 됐어요. 얼마나 작업하기 좋겠어요. 그 와중에 공인중개사가 그걸 알았어. 그럼 우리 동네 작업하시죠. 돈이 많으니까. 실제로 중국인들이 몇십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우리 시청자분도 샵하시니까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어떤 앵커링 효과가 있잖아요. 하나가 올라오면 따라가잖아요. 네. 중국인들이 한국을 와서 뉴스를 보니까 한국말도 다 배우고 뉴스 보니까 어때요? 이거 주간 통계라는 게 있네. 그냥 신고했다가 치면 그냥 호가 빡 올라가네. 이거 이용 안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정신 처리가 됐죠.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주택을 가지는 게 한 10만 채 좀 네. 넘습니다. 10만 채 넘고 1년 단위로 본다면 아마 한 13,000호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전국 집으로 보게 되면 한 65% 정도가 한 70% 가까운 분들이 이제 중국인이고, 그러면 13,000채 중에 뭐 한 6,500개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 뭐 이렇게 뭐 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 집을 강남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많이 샀을까? 사긴 했죠. 몇백 개 정도는 샀는데 전체적인 숫자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많이 산 지역을 보게 되면 안산시, 부천시, 뭐 시흥시,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이런 지역들을 많이 샀고요. 서울도 몇백 개 사긴 했습니다. 근데 숫자를 보면 좀 다르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부천시에 가면 지하철이 7호선이 있고 1호선이 있습니다. 7호선 라인은 중동, 상동, 신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좀 비싸요. 근데 1호선 라인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저렴하거든요. 중국인들이 1호선 라인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그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들어봐도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1호선을 타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집을 사서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도 가고 뭐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로도 가고 이렇게 뭐 구로로도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좀 많이 사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국내인하고 똑같이 뭐 2년 거주 보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역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막아야 되고 대출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둬야죠. 근데 우리는 중국 거보 땅 못 사잖아요. 못 사죠. 70년 임차잖아요. 그럼 그거 던지면 되죠. 우리 임차하면 되죠. 임차. 그럼 중국인 산다 그러면 그걸 국가가 사서 그 돈을 국가에 뭐 이런 시스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돈을 내요. 그 돈으로 그 집을 사서 임차를 주는 거예요. 70년. 그럼 답 나오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뭐 방법이 많습니다. 중국은 원래 또 이게 약간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토지는 그냥 국가 소유입니다. 중국에 짓는 아파트들 다 토지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은 다 토지 임대부예요. 70년간 임대를 해주게 되고 그냥 건물만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아파트가 언뜻 보면 약간 저렴해 보여도 토지 임대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중국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도 일본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대출이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가야 됩니다.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좀 알아봤는데 일본인은 역설적으로 대출 받기 쉬워요. 자기 나라에서 대출 잘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출 받기는 어렵고 일본에 가면 대출도 안 해주니까 우리는 양쪽에서 대출을 못 받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대출을 잘 나오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국민한테는 그래 내 집 마련은 해야지. 집 하나 살 때 우리 대출 좀 넉넉하게 해줄게. 외국인들은 야 니네들 나라에서 대출 받아서 와. 한국에서는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마. 집 사는 것도 야 니들 한 채만 사. 우리 한국인들 사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한테는 6억 대출에 나중에 전세 대출도 규제한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은 다 하면서 외국인들이 돈 들고 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편안하게 문을 다 열어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근데 우리 거 풀면 또 집값 올라가니까 이게 참 어려운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게 수급 불일치?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수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울은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수요 과잉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공급이 서울이 왜 공급이 부족합니까? 아파트가 한 18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이게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수요가 너무나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올라오죠. 하다 이제 중국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공급을 하려니까 땅이 없네요. 국회에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이게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방식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네. 그리고 뭐 상호주의 원칙을 이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이제 좀 담겼다고 하는데 네. 이게 통과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토지거래가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똑같이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실거주하는 집을 하나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데 우리 경제적으로 본다면 사실 외국인 자본이 주식시장에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본 유입이고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에 우리가 살 집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이 수급 문제만 해결이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빌딩도 좀 사고 아파트도 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살 집도 부족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공급을 좀 많이 늘리는데 초점을 좀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저는 좀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상업은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으로 똘똘한 한 채로 지금 다 돈이 몰리잖아요. 모든 돈이 서울 한강 벨트로 지금 다 몰려드는 게 지금 문제인데 사실은 상가도 어렵죠. 지식산업센터도 어렵죠. 꼬마 빌딩도 어렵죠. 지방 토지 시장은 더 어렵죠. 지방 미분양은 너무 많죠. 그러면 이 돈이 좀 분산될 수 있도록 상가나 지방 미분양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을 좀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들한테도 우리 아파트는 사지 마. 대신 우리 다른 거 좀 사줘. 명동에 건물도 좀 사봐. 지방 또 우리 괜찮아. 라고 좀 한다면 저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다시 또 돌아가게 되면 분산 수요 조절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 적어도 주택을 많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한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 하시는 분들만 사도록 해야 되고요. 대신 요즘 명동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무비자로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상업용 건물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 통으로 임대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요즘 내수 경기 침체, 상가 시장, 건물 시장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는 외국인들의 돈을 좀 유입을 좀 시켜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주택보다 상가나 건물이나 다른 거 좀 살래라고 해서 좀 길을 좀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임대. 그거는 뭐 가능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베트남 가서 통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한국인들 오면 관광객들 네. 거기서 좀 서라운딩 하면 한 바퀴 돌면 매출이 오르잖아요. 여행학과 사장님들이 돈 모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니까. 그래서 그걸 뭐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니까. 그 외국인 분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구매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구매는 별로 없습니다. 상가는 주로 임대, 통임대가 많고요. 상가 구매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아시잖아요. 뭐 골만삭스부터 우리나라에 다 있었잖아요. 네. 지금 다 이사하고 JP 모건하고 한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어떤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로만 움직이는 거고 그런 부분은 움직이고 있지만 크게 지장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